별의 광도. 자,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야.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에너지. 방출하는 총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별의 광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별의 광도는 실제 밝기야. 별의 실제 밝기.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한다. 자, 별의 실제 밝기라 그랬으니까 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리와 관계 없어요. 그래서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지. 왜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거리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자,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죠? 네. 등급으로 나타내고 낮을수록 어때요? 등급이 밝아요. 낮을수록 밝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다. 이렇게 되죠? 네. 어, 그래. 이렇게 별의 광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등급은 절대 등급을 사용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별의 절대 등급은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별의 절대 등급은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 그랬지?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 그렇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거리로부터 알아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문제, 지난번에 문제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보자.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4파색에서 겉보기 등급이 2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바로 풀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10파색 위치야. 그런데 여기가 4파색의 위치야. 4파색에서 지금 2등급이야.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절대 등급은 얘를 10파색 위치로 옮겨놔야 절대 등급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거리가 몇 배 멀어져? 2분의 5배요. 2.5배 멀어져요. 네. 그래, 거리가 2.5배 멀어지면 밝기는 몇 배 어두워져? 6.25배요. 2.5의 제곱배 네. 어둡다. 그러면 2.5의 제곱배니까 2등급 차잖아. 2등급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4등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 등급이 4등급 별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이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했느냐 이거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자,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 구하기예요.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 구하기. 자,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단위 시간당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태양의 광도는 이미 알려져 있어. 태양의 광도는 알려져 있어요, 이미. 왜냐면 다 계산이 돼 있어. 자, 얘는 플러스 4.8등급이에요. 절대 네, 등급이.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두 번째는 태양과 절대 등급 차를 이용하여 광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얘를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인 별이 있어. 자, 2등급인 별은 강도가 태양의 몇 배일까? 강도가 태양의 몇 배냐? 이렇게 나왔죠? 네, 몇 배인가? 몇 배냐? 100배요. 100배예요. 5등급 차지요? 네, 5등급 차이는 100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의 100배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별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별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법칙을 알아야 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네, 자, 광도하고 다른 점이야.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네, 안 바뀌었어. 자, 이 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자, 이게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자,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얘가 또 하나 나와 있죠. 표면 온도가 1대 2인 별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왔죠. 네, 몇 대 몇이야? 1대 16이요. 1대 16이 돼요. 됐네? 네, 그래. 자, 그거 얘는 안 들어줘도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슈테반 볼트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스테판 볼트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자, 그냥 선생님이 그 순서대로 해볼 테니까 봐봐. 광도는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하죠. 네, 어. 그러면은 봐봐. 두 번째.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부터 볼츠만의 법칙에 별 표면적을 곱하면 강도가 되나요? 맞죠? 네, 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시그마 T 4승인데 광도를 L이라고 하면 광도 L은 시그마 T 4승에 이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러면 단위 면적인데 여기에 9의 건널비를 곱하면 되잖아. 4파이 R 제곱이죠? 네, 요걸 곱하면은 이게 바로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반지름 R 제곱에 관한 식으로 풀어봐봐. 4파이 시그마 T의 4승분의 L 이렇게 나오냐? 네, 필요 없는 상수는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R 제곱은 비례한다. T의 4승분의 L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지름이잖아. R은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봐봐. 지금 반지름 구한 거잖아, 이게. 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됐냐? 네, 그래. 우리는 별의 물리량에서 반지름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됐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거기 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세 번째.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자, 반지름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커지죠. 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하지. 강도가 크다.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표면 온도가 같은 때는 어떠니? 같은 때는 반지름이 클수록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니까 클수록 광도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네,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2배인 별은 광도가 몇 배니? 표면 온도 2배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2배의 제곱, 표면 온도 2배 4제곱. 그러면은 몇 배야? 2의 6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얼마냐? 64요. 64배야. 그런데 그 밑에 또 예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아주 기본 예예요. 선생님이 들어준데. 절대 등급이 봐봐. 절대 등급 마이너스 0.2등급. 그리고 표면 온도 12,000 표면 온도는 12,000K. 인 자, 별의 광도와 반지름은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이 절대 등급 플러스 4.8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6000K짜리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럼 우선 풀이를 보자. 풀이해 볼 테니까. 자, 5등급 차지요. 네. 그러면 강도 몇 배 차이야? 100배요. 100배. 그러면 자, L은 이 식에 집어넣어야지. 시그마 T 4승 4파이 R 제곱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100배는 자, 필요 없는 거 빼고 자, 표면 온도 2의 4제곱이니? 네. 그리고 R의 제곱이 돼야지. 맞아? 네. 자, 그러면은 자, 100 그러면 R 제곱 곱하기 16이네. 맞죠? 네. 자, 요놈은 R 제곱 곱하기 2.5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네. 그래. 그러면 R 제곱은 2.5의 제곱이죠? 그래야 5등급 차이 나니까 100배지? 네. 그러므로 반지름은 2.5배죠? 태양의 2.5. 됐습니까?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의 물리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거 다 끝났어. 자, 그 다음 장으로 저 근데 넘어갑시다. 그거 지워져 있죠? 질문하고 싶은 게 질문해. 저기서 그 시그마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상수예요, 상수. 아, 네네. 상수니까 의미 없이 그냥 빼버린 거야. 네. 옆에서도 4파이 이것도 상수잖아. 상수니까 빼버린 거죠. 네. 음. 됐니? 네. 시그마 값이 주어져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51페이지 별의 분류로 넘어갈 거예요. 자, HR 도상의 별의 분류 요걸로 넘어가 보자. 자, 첫 번째 HR도가 뭐냐? 의미를 알아야죠. HR도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은 어떤 물리량으로 준 거냐면 자, 표면 온도 또는 색지수 또는 분광형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런데 두 번째 세로축은 광도 또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강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낮아져 마이너스로. 자, 이걸 HR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HR도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HR도상의 특징에는 자, 가로축의 왼쪽 위로 가면은 왼쪽 위로 갈수록 자, 온도가 증가하고요. 강도가 증가하고요. 자, 색지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얘는 표면온도 높으니까 푸른색 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질량이 커요. 왼쪽 위로 갈수록. 자, 두 번째. 세로축에 그냥 위로 가보자.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 크고 절대 등급은 감소해요. 자, 그냥 얘는 이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자, 광도는 커지는데 위로 가니까 광도는 크고
반지름이 되게 커져요. 반지름이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갈수록 여기가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 여기는 절대 등급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밀도는 감소하고요. 반지름 증가하고요. 광도도 증가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역시 광도는 증가한다. 근데 HR도상의 별의 분류를 보면은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게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가 거성, 더 위에가 초거성, 왼쪽 아래쪽에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네 개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을 배우면은 별의 분류가 끝나는 거야. HR도상. 자 그래서 세 번째 HR도상의 별의 분류. 자 HR도상의 별의 분류를 보면은 첫 번째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HR도상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 모양을 입어요. 미리 알아두자. 별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자, 별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말은 태어나 뭐 어떤 말일까?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죠.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주계열성에 왼쪽 위로 갈수록 광도 크고 질량 크고 반지름도 커요. 그리고 여기 미리 알자.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별의 진화 속도가 왼쪽 위일수록 빠르다. 미리 여기서 다 알아두고 가단 말이야. 자, 두 번째 거성. 자, H알토상의 주계열성 오른쪽 위에 위치해요. 근데 거성은 있지 표면 온도는 낮아. 그래서 반지름이 커서 강도가 커요. 그리고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작아요. 세 번째 초거성. 자, HR도상의 거성 위쪽에 위치하게 돼요. 거성 위에 위치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반지름이 커서 광도가 매우 커요. 광도가
매우 크다. 광도는 거성보다 더 커. 그리고 밀도는 거성보다 작아요. 거성보다 작다. 자, 이게 초거성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색의 성. HR도상의 왼쪽 아래에 위치해요. 자, 왼쪽은 표면 온도는 높다 그랬어. 표면 온도 높으나 크기가 작아. 그래서 광도가 매우 작아요. 그리고 밀도는 되게 커요. 여기서는 밀도가 가장 크다.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중에 밀도가 가장 커. 크기는 지구 정도의 크기인데 질량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도가 크게 나타나겠죠. 됐니? 네. 네, 이게 바로 HR도상의 별의 분류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MK 광도법에 의한 분류. 자, 요것도 외워야 돼요. MK 광도법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자, 한번 보자. 이거 외워야 돼요. 즉 그냥 MK 광도법이라고도 안 하고 광도에 따른 분류라고도 불러. 광도에 따른 별의 분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1A형이 있고 1B 2 3 4 5 6 7까지 있어. 자 그랬을 때 1A는 밝은 초고성 그리고 1B는 덜 밝은 초고성 그 다음에 밝은 거성 그 다음에 3이 거성 그 다음에 4번이 준거성 거성에 준한다는 얘기죠. 5가 주계열성 그 다음에 6이 준외성 7이 백색외성 이렇게 나누거든.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광도하고 반지름이 커져요. 광도 반지름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하면 광도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자 요게 MK 광도법에 따른 분류예요. 광도 밝기에 따른 분류란 뜻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별의 분류까지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아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잘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울 거야. 별의 진화를 배울 거예요, 진화. 자,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배우려면 우선 별이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별의 탄생을 먼저 배울 거예요. 별의 탄생. 자,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별이냐면 우리 별의 정의는 뭐니?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생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거를 우리는 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별이 탄생하는 곳은 어디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알아둬야 돼. 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이에요. 암흑성운 같은 곳. 성운의 이 양이 굉장히 성운이 아주 밀도가 크게 촘촘하게 모여있는데 온도가 낮아야 돼.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은 물질을 흩어지려고 하거든. 그래서 모여 있으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런 곳에서 별이 생기는데, 자,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은 태양 질량의 0.08배, 0.08배 이상이 돼야 별이 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질량이 작으면 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별의 탄생 과정, 생성 과정 같은 말이죠. 자, 첫 번째, 자,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중력 수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중심 온도가 상승한다. 자, 중심 온도는 상승하고요. 반지름은 감소하지. 중력에 수축했다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밀도는 증가하겠죠. 우선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모여가지고 자, 중심 온도가 점점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원시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성운의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중심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전주계열 단계의 별이다라고. 전주계열성 이렇게 쉽게 하자. 전주계열성 생성.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 하기 전이란 뜻이야. 주계열성이 되기 바로 전 단계라는 뜻이에요. 자, 주계열성이 되기 바로 전 단계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 표면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래서 표면 온도가 있지. 1000K가 되잖아. 네,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자, 그러면 이제 태연아 이렇게 한번 봐봐.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면 가시광이 방출이 되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빛이야. 그러면 네,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저거 별이네 라고 인식하겠지. 네, 빛이 나오니까 이걸 전주계열 단계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별이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부터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심에서는 1000만 K 이상일 때부터 자, 중력 수축으로 점점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별이 탄생한다. 이게 바로 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 처음에 성운의 중력 수축에서 원시별이 된 다음에 전 주계열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계열성이 되면 별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꼭 알아야 돼. 세 번째,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 자, 그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가 주계열성이라 그랬죠. HR도에 이게 주계열성. 그리고 자, 여기에 원시별은 있지. 질량이 큰 원시별. 자, 질량이 큰 원시별은 있지. 수평하게 진화를 해요. 수평하게 진화를 해서 주계열성에 다. 그런데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원시별은 주계열성이 되는 속도가 빨라. 거기에서 보니까 몇 년이 최대 몇 년 걸렸니? 10에 4승년 걸렸니? 네, 질량이 작은 원시별도 있겠지. 자, 얘는 수직으로 진화해요. 속도가 느려요. 거기 봐봐. 10에 8승년까지 걸리죠. 네, 네, 그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데, 자, 질량이 크면 수평하게 속도가 빠르고요. 질량이 작으면 수직으로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지, 설명 다 필요 없고 그래프 두 개만 알아두면 돼. 자, 여기서는 질량 광도 관계. 여기가 질량, 여기가 광도라고 했을 때, 자, 대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자, 여기에서는 반지름, 그 다음에 질량 관계예요. 이걸 XY 바꿔도 된다. 자, 비례하니까. 그래서 질량, 반지름 관계.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그림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HR도상에서 주계열성은 첫 번째, 질량이 클수록 강도가 크다. 이렇게 되니? 네, 그 다음에 또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다. 이거만 알면 돼. 여기서는 주계열성에서 성립하는 거야. 됐니? 네. 네, 그러면 거기까지가 또 끝났네요. 됐어? 네, 이것도 되죠? 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뭘 배웠냐면은 성운이 원시별을 거쳐서 주계열성이 되는 것까지 배웠잖아. 이제는 뭘 배우냐면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배울 거거든. 그래서
거기 제목이 주계열 이후의 진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주계열 이후의 진화. 요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주계열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자. 주계열성.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주계열성이야. 별의 일생 중 아까 설명했던 거죠? 네, 오랜 시간 머문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의 첫 번째 자, 에너지원이에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둬야지. 모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크기는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주계열성에서야. 주계열성이 아니면은 원시별은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감소하는데 주계열 이후에 거성이나 초거성은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가 일정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불러. 자,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팽창하려는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이 같을 때. 그래서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별의 질량과 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주계열성은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수명이 짧겠지,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계열성에서 별의 진화와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진화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진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예요. 자, 그러니까 주계열성 중에서도 질량이 태양 정도이고 또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과정이 어떻게 거치냐면 주계열성,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 외성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자. 자, 주계열성 중심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어, 헬륨 핵융합반. 수소핵융합. 아, 네, 자, 수소핵융합이 완결이 돼요.
자, 수소 핵융합이 완결되면은 중심은 무슨 핵이 되냐면 헬륨 핵으로 변하거든. 더 무거워진 거야. 네, 알겠니? 네. 그러면은 중심이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지면서 중력 수축을 해요. 자, 중력 수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지? 무조건? 온도가 상승. 중심 온도 상승을 해요.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지.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되죠. 맞니? 네, 그러면 바깥층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자, 바깥층에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게 별이 팽창을 해. 그리고 또 중심은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별이 팽창하면은 이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또는 백색 외성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중심은 핵융합으로 탄소와 탄소까지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바깥 대기층이 폭발을 해요. 이게 행성상 성운이거든. 반지 모양이에요. 마치 반지 모양처럼 그렇게 되고 중심은 더 수축하면서 자 온도가 올라가는데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 백색 외성이 된다. 핵융합은 멈췄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백색 외성까지가 돼. 자 그러면 자 행성상 서운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행성상 성운을 그려볼 테니까 봐. 이렇게 동그란 반지 링 같은 게 이렇게 하얗게 있고 거기에 점 하나 이렇게 중심에 찍혀 있는데 이게 백색 외성이야 중심. 그 다음에 요게 행성상 성운이에요. 자 거기 그림 나와 있지. 네, 근데 그 가운데 점은 안 보이죠. 네. 몇 페이지에 있나? 거기에 54페이지에 있어요. 맞나? 그치? 네, 거기 첫 번째 그림이야.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저 별의 최종 단계, 별의 진화 최종 단계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자. 별의 진화 최종 단계예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놈은 중심에 C나 O까지 있고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 수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일 때.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최종 단계를
단면으로 잘라보면 저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자, 얘는 주계열성에서 자, 초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 내지는 블랙홀. 그렇게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도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이 되는 과정은 자, 아까 우리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배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자, 중심은 수소핵융합이 완결이 돼요. 완결. 그러면 헬륨 핵으로 변했지요. 네, 그다음에 자, 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이제 헬륨 핵융합. 자, 이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 자, 그리고 연속으로 반복이 돼요. 중력 수축, 온도 올라가고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핵이 또 바뀌면은 또 중력 수축, 핵융합이 일어나고 또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자. 중심의 에너지가 바깥 배기층으로 바깥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 바깥층에서도 핵융합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크기가 매우 크게 팽창을 해요. 이게 초거성이 되는 과정이야. 그런데 중심은 핵융합으로 철 원자핵까지 만들어져. 핵까지 형성이 돼. 철 원자핵.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중성자별, 블랙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중심이 철원자핵이 만들어졌죠. 자, 중심은 철원자핵으로 중력이 매우 커요. 그래서 배기를 중력에 의해 끌어당기다가 중심핵과 충돌을 해요. 자, 중심핵과 충돌했을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돼요. 자,
자, 중심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철 원자에까지 만들어지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심은 더 중력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또는 자 블랙홀이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 내용 순서대로 다 안 써도 그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 그대로 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주로 흩어진 이런 물질들은 또 다른 별 생성의 물질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거기 보면은 자, 초신성 폭발하고 행성상 성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진화 최종 단계. 진화 최종 단계의 단면을 아까처럼 살펴보면 자, 여기가 철이 있어요. 철. 그 다음 층에는 자, 뭐가 있냐면 자, 거기 뭐로 나와 있냐? S나 SI. 자, 뒤쪽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O, N이, MG. 그 다음 층에는 C나 O. 그 다음 층에는 헬륨, 가장 바깥층에 수소. 이렇게 자, 원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졌지.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됐니? 네,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뒤쪽에 가면 바로 나와. 자, 이게 별의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배우자. 별의 에너지원을 배워보자. 자, 별의 에너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얘기야. 별의 에너지원. 첫 번째,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 생성이 될 때, 별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을 해요. 자, 별 생성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야. 중심 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또 별 진화 과정에서 중심 온도를 상승시키는 에너지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온도까지가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있어요.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주계열석에서의 가장
주된 에너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게 수소 핵융합 에너지.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자세히 배워볼 거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배울 거예요.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냐?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생성을 해요. 원자핵 생성. 자, 이때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해요. 네, 자,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 증가의 원리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 때, 자, 질량은 누가 더 큰 거야?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보다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네, 맞네? 네, 그래. 그리고, 자, 주계열성에서는 그러면 질량이 계속 감소하니? 네, 네, 계속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주계열성에서는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에 의한 이 헬륨으로 변하면서 에너지 결손을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낸다 보니까 주계열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 그 중에 이제 거기 보면은 이 과정에서 자 0.7%의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그냥 빼고 자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이제 종류를 배울 거예요. 자, 종류를 배우기 전에 자, 두 번째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중심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될 때 중심 온도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1000만 K요. 1000만 K 이상이 될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발생해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심 온도는 1000만 K 이상이 되어야 한다야. 알아야 되겠죠. 1000만 K 이상.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PP 반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자, PP 반응은 뭐냐면은 양성자 반응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소 원자핵들이 계속 충돌해서 자, 결과는 4개 수소 원자핵에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게 결과야. 그런데 PP 반응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이고 중심 온도는 1800만 K 이하일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이 PP 반응이에요. 즉 PP 반응은 수소 원자핵들끼리 부딪혀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자, 얘 CNO는 촉매 역할을 해. 촉매라고 하는 건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얘네도 결과는 어떠냐면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CNO는 얘는 역시 촉매구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크고요. 중심 온도가 1800만 K보다 높을 때, K 이상인 때.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온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NO 순환. 여기는 PP 반응. 그리고 이 온도가 1500만 K. 이렇게 나와 있어. 맞니? 네, 자, 그랬을 때 태양에서는 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 PP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근데 PP 반응만 일어나나? 아니잖아. CNO 순환도 일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PP 반응만 일어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태양에서는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거지. CNO 순환 반응은 안 일어난다. 그러면 틀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림 하나가 이렇게 더 나왔다. 이건 수소핵융합일까요? 아니겠지. 이건 헬륨핵융합이지. 네, 그러면 헬륨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무척이나 더 높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네, 자, 55페이지에 위쪽에 그림 2개 나와 있니? PP 반응에 의해서 결과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도 결과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잖아. 네, 순환이 CNO가 계속 순환하면서 결국은 헬륨이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도 배웠어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까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별의 내부 구조를 배울 거야.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별의 내부 구조도 여기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우선 첫 번째. 자, 정력학 평형이라는 거 아까 배웠죠? 네,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하려는 압력, 수축하려는 중력이 같을 때지. 네, 요게 같을 때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불렀어요. 자, 크기가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주계열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 네,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게 정역학 평형인데 에너지 전달 방법은 자, 대류와 복사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대류는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은 하강하면서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복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랬어. 이거 다 생각하지 말고. 자, 세 번째. 별의 내부 구조. 자, 별의 내부 구조와 별 진화 최종 단면을 선생님이 서로 비교해 줄 테니까 봐. 첫 번째. 별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를 단면을 잘라보잖아.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이 복사층이 있고요. 그 다음 층이 대류층이 있어요. 그리고 대류층에서는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이런 형태로. 그리고 별 진화 최종 단계 보면은 요게 C나 O까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층이 헬륨층, 그 다음이 수소층. 자, 저런 별의 내부 구조를 가진 놈은 진화 최종 단계 저 모양으로 되네. 단면이. 그런데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큰 별의 내부 단면은 자, 여기에 자,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걸 대류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 전부 복사층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리고 얘네들의 단면, 별 진화 최종 단계 단면은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FE가 있고, S나 SI가 있고, O, N이, 그 다음에 MG, 그 다음에 C나 O, 헬륨, 수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이거 두 가지만 서로 비교해서 알면 돼. 아, 요렇게 생긴 별은 진화하면 나중에 이런 모양을 갖는구나. 됐니?